보신 것처럼 대출도 안 되는 십수억 원짜리 아파트 분양에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특정 지역, 특정 단지만의 특수한 상황인지 아니면 부동산 시장에 내재된 기대감이 표출되는 건지 분석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취재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최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이번 청약에 얼마나 되는 돈이 몰렸다고 봐야 되나요? 네, 실제로 청약 예치금이 있었던 게 아니니까 실제 돈이 몰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해당 단지의 주택 유형별 분양 가격에 실제 청약한 인원들을 단순히 곱해보면 한 16조 6천억 원 정도가 몰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분양이 230가구 정도밖에 안 되는데 워낙 분양 가격 자체가 비싸다 보니까 금액이 커지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청약했다가 당첨됐는데 계약을 포기하면 5년간 청약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수 청약자는 실제 현금 동원도 가능하고 또 당첨이 되면 계약할 의지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16조 원이 넘는 돈이 몰렸다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최근 강남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전해졌는데 이렇게 지금 청약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게 1주택자들의 막차 타기로만 봐도 되는 걸까요? 물론 그 말씀하신 부분이 한 가지 요인 중 하나인 것은 맞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사실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최근 기존 주택 매매 시장은 분명히 약세로 돌아섰는데요. 신규 청약 시장만큼은 인근 시세보다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인식이 아직 있기 때문에 여전히 메리트가 있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해당 단지의 경우도 사실 청약 전에 분양가가 공개되면서 사실 분양가가 예상보다 비싸다, 아니다, 이런 갑론을박이 좀 있었는데요. 청약 결과만 놓고 보면 여전히 그래도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는 분 또는 최소한 앞으로 갖고 있으면 장기 보유하고 있으면 그래도 가격이 많이 오를 거다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강남권의 신규 물량이 워낙 없다 보니까 희소성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강점을 가졌던 것 같은데요. 전문가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시장은 향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약세 기조로 전환되는 부분은 제가 동의할 수 있는데 초양극화 현상으로 인해서 지역 단위에서 각 단지별 경쟁이나 비교 우위에 있는 쪽들로 많은 수요자들이 집중되는. 네, 전문가가 초양극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앞으로 시장에서 당분간 이런 분위기가 이어진다고 봐야 되나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이 부동산 시장에서 그들만의 리그가 좀 더 심화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규제에 구애받지 않는 시중의 유동자금이 1,100조 원 가량 되는데 이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재유입될 경우에 서울, 그중에서도 강남 중에서도 알짜 단지로 좁혀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비슷하게 수도권과 이 지방의 분양시장 성적도 사실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으로 수도권의 이 초기 분양률, 그러니까 분양 개시에서 3개월 내에 분양이 소진되는 그 퍼센티지가 95%거든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는 초기 분양률이 58%, 꽤 차이가 큽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